손빼. 몇절 가냐? 손빼. 마약관리관 체포한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다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필로폰은 거의 다 북한산이에요. 결국은 한국에 들어오는 유튜브가 제일 큰 뉴스예요. 북한에서 제조된 마약이 국내에 파고들고 있다는 것. 취재진은 삼엄한 경비를 뚫고 북한의 국경지대로 향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어디서 나온 거지 이게? 북한에서. 단독으로 입수한 영상 속엔 북한산 마약의 실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모든 양들이 다 북한에서. 북한에서 들어왔지. 99%가 다 북한입니다. 말하지. 국경을 넘나드는 은밀하고 위험한 거래. 대체 북한산 마약은 누가 어떻게 한국으로 밀수입한 걸까? 국내에 파고드는 북한산 마약의 유통 실태를 추적합니다. 마약은 어느새 우리의 일상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마약을 투약하고 고속도로를 질주한 화물차 운전자 5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무려 석 달 동안 대마와 필로폰 등의 마약을 약 50여 차례 투약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환각 상태에서 고속도로 심야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칫 죄 없는 시민들의 생명마저 앗아갈 수 있었던 아찔한 사건. 대체 그들은 왜 마약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것일까? 운전기사들은 하루에 2, 3회 고속도로를 오가는 과중한 업무로 졸음운전을 피하기 위해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마약을 건넨 사람은 화물 운송회사의 영업소장. 그런데 우리는 운전자들이 투약한 필로폰의 밀수 경로에 주목했습니다. 이들이 투약한 마약은 중국 동포와 북한 이탈 주민이 연계되어 2016년 5월과 6월에 2차례에 걸쳐서 중국 텐진공항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밀반입된 필로폰이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수사기관의 관계자는 이를 북한산 마약으로 추정했습니다. 취재진은 오랫동안 국내를 장악했던 마약계의 거물을 통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산이라고 하면 좀 가격이 좀 비싼데 일반 중국산 같은 것보다는 좀 잘 만들어가고 좀 프레티지가 중국산 같은 경우에 한 60%라고 하면 북한산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더 주더라도 북한산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30년 이상 국내 마약 밀매에 가담해온 그는 북한산 마약을 실제로 취급했으며 꽤 많은 사람들이 북한산 마약을 선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진은 북한산 마약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판매자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SNS에 필로폰과 관련된 은어를 검색하자 여러 개의 광고 글과 함께 판매자의 아이디가 뜹니다. 채팅 앱으로 해당 아이디를 입력하고 상대방에게 정말 북한산 마약을 판매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북한산 마약의 순도를 강조하며 즉시 가격 흥정에 나섰습니다. 그는 정말 북한산 마약을 갖고 있는 것일까? 취재진은 북한산 마약의 실물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사진과 동영상이 도착합니다. 판매자가 촬영한 영상 속에는 이날의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북한산 마약이라고 주장하는 백색의 가루가 비닐에 담겨져 있습니다. 북한산이라고 내가 확인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뭐 선을 연결해 드릴 수도 없고 뭐 아니면 메이드 인 뭐 노스 코리아라고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애매하단 말이야 이게. 내가 그러면은 뭐 연결해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내가 그걸 다 입증을 그쪽에 시켜주면 믿을 겁니까? 뭐 똑같은 말이잖아요 사실. 연결해서 들어오는 거 내가 뭐 직접 보여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카메라 찍어서 보여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먹어 그냥 보내준다면서요. 드셔보시고 맛이 없으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예요. 취재진은 경찰에 미리 협조를 구하고 북한산 마약을 구매하는 척 해보기로 했습니다.
판매자는 입금이 확인되면 마약을 숨겨놓은 장소를 우리에게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마약 사범 사이에 속칭 던지기라 불리는 거래 방식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주고받던 판매자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모양입니다. 취업을 앞둔 30대 청년은 호기심으로 마약을 시작해 어느새 중독자가 됐습니다. 인터넷으로 샀나? 네, 두번 샀어요. 어저께도 영통을 사고 오늘도 영통을 하고. 압수한 필로폰은 희석된 것까지 포함해 약 0.8g. 아, 0.5랑 0.5g이라는 뜻인가요? 네, 0.5g. 0.5g이면 몇 명이 얼마 정도? 0.5g이면요 17번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에요. 시가로 어느 정도 하나요, 이게? 0.03이 10만 원 정도 하나요? 10만 원. 170만 원 정도? 그렇죠. 국내에 유통되는 필로폰은 대부분 해외에서 밀반입됩니다. 그중엔 북한산도 있습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필로폰은 거의 대부분 어디서 밀수입된다고 추정되나요? 지금 필리핀, 캄보디아, 중국 투약자들 말에 따르면 좋은 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북한 쪽에서도 넘어오는데 저희가 이렇게 압수하다 보면 북한산이라고 소개돼요. 인터넷 들어가보면 북한산이라고 소개되는 것도 있고 술 중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막걸리, 소주, 양주. 그러니까 북한산 정도 되면 뭐 양주 이상이라고. 북한산 마약의 순도가 높다는 것은 현장에선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마약 성분을 분석해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찾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도 제조국에 따라 눈에 띄는 특성이 있다는 것. 그렇다면 북한산 마약의 분석 결과는 어떨까? 아, 이런 북한산들에 이런 것들이 없다. 네. 이거는 북한산 필로폰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해서 의뢰하시는 그런 필로폰들을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다른 것들에 비해서 불순물 성분들이 굉장히 거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숙련된 기술자가 아주 정밀한 공정을 통해서 제조를 했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북한산 마약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전문적으로 밀수하는 브로커까지 등장했습니다. 저희는 북한산, 저희는 강남 쪽에 읍소하고 이런 쪽에 대량으로 거래하는 가게가 몇 군데 있어가지고. 북한산 마약을 갖다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물건을 가지러 중국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중국 브로커 통해가지고 받을 수 있어요. 북한산 마약을요? 예. 그렇다면 이들은 대체 어떻게 북한산 마약을 들여오는 걸까? 취재 도중 오랜 기간 마약 밀매를 해왔다는 탈북자 송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2009년 탈북하기 전까지 무려 10년간 북한산 마약을 한국으로 유통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체로는 우리는 연길이라든가 연길의 호텔이라든가 한국이 마약 밀매자들이지. 결국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게 그렇게 가져간단 말이지. 그러면 그 한국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건 중국의 사람들. 중국 사람. 그러니까 중국의 조선족들이 뭐라고 소개시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찾는다 할 때는 마약 때문에 찾는다 이거지. 필로폰. 그렇지. 그것 때문에 찾았다. 몇 번 정도 한국과 마약 거래를 해보셨습니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가져가는 건 대체로 10kg 이상, 10kg 이상 가져가거든. 내가 최고로 북한에서 한국 사람들이 준 게 40kg 조금 더 준 적이 있어요. 주로 북중 국경지대에서 마약을 밀매했다는 그는 지금도 여전히 북한산 마약이 한국을 노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연결 쪽에서 만약에 북한 마약을 구하고 싶다라고 누군가한테 얘기하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북한에서 들여올 수도 있고 그 땅에서 북한 거를 가져오라면 가져올 수도 있고 그건 맘대로지. 그건 왜냐하면 그 루트는 아는 놈은 다 알잖아. 실제로 해보니까 한국으로 마약 들어오기가 어렵습니까? 아니면 쉽습니까? 어렵진 않아. 방법이 여러 가지 많으니까. 그때 우리 북한에서 이렇게 보내는 것도 어떻게 보내는가. 포장해서 사탕 봉지에다가 같이 섞어서 보내던가. 커피 넣는 각설탕 있잖아. 그 각설탕하고 이 마약하고 색깔이 똑같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이제 더 이상 마약의 주된 생산지가 중국이나 동남아가 아니라 북한이란 얘기입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국내에서 은밀하게 거래되는 필로폰의 약 절반 이상이 북한산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난 한 전직 마약 밀매상은 2009년 탈북하기 전까지 무려 10년 동안 북한산 마약을 한국으로 200kg 이상 유통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약 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의 말은 과연 사실일까요? 우리는 그가 지목한 북한산 마약 거래의 거점, 중국 연길로 향했습니다. 두만강 북쪽에 위치한 중국 조선족 문화의 중심지 연길시에 도착했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이곳은 조선족과 한족 외에도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중국어와 한글이 나란히 적혀 있는 간판들, 북한 주민이 운영하는 식당도 눈에 띕니다. 취재진은 그중 한 곳에 들어가 봤습니다. 북한 종업원이 우리를 자리로 안내합니다. 무대 위에선 단복을 차려입은 북한 여성들의 저녁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단체로 탈북을 시도한 이후 이곳의 경계는 더욱 심해진 듯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중국 현지 취재원의 도움으로 며칠 전 북한에서 넘어온 북한 주민 2명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수차례 만남을 거부해온 그들을 우리는 설득 끝에 어렵게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유기널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북한과 중국을 오가며 일하는 무역업자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산 마약을 밀거래했다고 합니다. 얼음 장사요? 정확히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양들이 다 북한에서? 북한에서 왔지. 99%가 다 북한입니다. 제가 이랬어요. 지리보다는 어떤 대신에 가격이 누구니까. 그러니까 이집 마이들가 대량 마이들가 딱 말이에요. 한국으로요? 네. 이곳에서 거래되는 마약은 대부분이 북한산이고 연길이 마약 밀매의 거점이라는 겁니다. 주로 연길로 넘어오시죠? 연길이 와서 나 여기서 줄 때는 연길이 얼음성이랬어. 얼음성. 얼음성? 하도 많아서요? 하도 많아서. 아드까지 열에서 아드까지 하고 얼음까지 막. 2년 전 추정 60분에서는 연길에 살고 있는 한 탈북자를 만나 북한산 마약의 실체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취재진 앞에 흰색 물체를 꺼내놓는 남성. 이게 뭐예요? 얼음. 이게 몇 그램 정도 되는 거예요? 3g. 근데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온 거지 이게? 북한 주민들은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합니다. 그리고 필로폰을 얼음 또는 빙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중국 현지에서 단독 입수한 영상입니다. 화면 속에는 중국 여성이 호스를 이용해 필로폰을 흡입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제공한 사람은 이 여성이 흡입 중인 필로폰이 북한산 마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제조된 마약은 어떻게 국경 밖으로 운반되고 있는 것일까? 중국과 연락은 휴대전화로? 우리 국경까지 와서 누군가한테 얼방 만나자. 그러면 들어가겠다. 그래. 그럼 전화 오래 못하면 한 1분. 1분 넘으면 뭐 잡힌다. 다 잡히지 뭐. 참지기 걸린다. 저녁 드시고 맛이 다 먹거든. 빨간 볶음을 끓여 옷이 다 젖는데 물이 막 왔는데. 다음 날 취재진은 북한산 마약이 어떻게 거래되는지 잘 알고 있다는 조선족 장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 내에서 마약 단속과 처벌이 매우 엄격하다며 취재진에게조차 자신의 신원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산 마약을 밀수한 곳을 알고 있다며 우리를 그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내 국경 지역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나옵니다.
경비가 삼엄한 국경지대는 촬영은 물론 일반인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국경을 지키는 경비 초소와 마주쳤습니다. 취재 차량을 멈춰 세운 군인이 운전석 쪽으로 다가옵니다. 어디 사람이야? 아 우리? 그 뭐라고 하지? 네, 영도 사람. 아 저희는 얘기 안 하고. 드디어 북중 국경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뾰족한 철책 사이로 이곳이 국경지대임을 알게 해주는 경고문이 보입니다. 이곳에선 육안으로 북한 마을과 주민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인법에 있는 게 북한 사람. 아 사람들이 있네요. 여기는 그 건물들이 곳곳에 배치된 경비 초소와 이곳을 지키는 군인들의 모습을 통해 국경 지역의 삼엄한 분위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대체 이런 곳에서 어떻게 마약이 밀거래된다는 것일까? 취재진은 안으로 더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전망대 위에 오르자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대가 한눈에 펼쳐집니다. 길게 뻗은 두만강 줄기를 사이에 두고 강 건너에는 북한 마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손에 잡힐 듯 가까운 거리지만 함부로 닿을 수 없는 곳. 두만강. 지금 회령. 북한 회령시. 네. 함경북도 북부 두만강 연안에 위치한 회령시. 정막이 감도는 마을을 끼고 두만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전날 우리가 만난 북한 주민들은 바로 이 두만강을 넘어 북한산 마약을 밀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 두만강을 넘어온다 이 말씀인가요? 물로 동원해서 이렇게 건너온다고. 그 역시 몰래 두만강을 건너온 북한산 마약을 중국에서 판매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대는 수많은 군인들과 촘촘하게 들어선 경비 초소가 365일 국경을 지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감시 카메라까지 사방을 주시하는 이곳에서 마약을 밀수했다는 그들의 말은 과연 사실일까? 취재진은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북한 집이요. 북한이라고 해? 완벽해. 차라리 두만강 유역에 초소와 군인이 보이지 않는 민가가 나타납니다. 강폭은 다른 곳보다 좁았고 수심이 얕은 곳이 많았습니다. 저 집들. 한참을 더 달리다 보니 피폐한 모습의 마을이 드러납니다. 강둑의 나무들이 온통 쓰러져 있거나 뿌리째 뽑혀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여름 동북부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두만강이 범람하면서 대규모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홍수로 약 130명 이상이 숨졌고 주택 3만여 채가 파손됐습니다. 그 후 여러 달이 지났지만 피해는 여전히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두만강 사이에 국경지대니까 철조망도 있고 뭐 감시 카메라도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데요. 다 있지. 근데 이번에 홍수 몽땅 유였다니까. 실제로 그가 북한 주민의 도강을 목격했다는 곳입니다. 그건 저 어디 얇은데 좁은데 저거 물로 그저 가마 댕기고 전화상으로 가격 약속하고 그 이거 와서 몇 g라고서 돈까지 나온단 말이야. KBS가 입수한 영상 속에는 북한 주민의 마약 밀매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한 북한 남성이 얼어붙은 두만강을 가로질러 국경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필로폰을 몸에 숨긴 채 도망치듯 오직 앞만 보고 달리는 남성. 반대편에선 중국 측 조직원이 마중 나와 기다리고 있습니다. 숨을 고를 새도 없이 필로폰을 건네주고 순식간에 북한산 마약 거래가 성사됩니다. 잠시 후 생필품과 돈을 챙겨받은 남성은 다시 얼어붙은 두만강을 가로질러 북한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전력을 다해 되돌아가는 남성.
그런데 그때 맞은편에서 누군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경 초소를 지키는 북한 군인들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데 아무런 제지 없이 군인들이 그에게 길을 터줍니다. 북한산 마약은 이렇게 북중 국경을 통해 중국으로 반출된 후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걸리지 않고 넘어오는 이 초성아들이 북한 초성아들이 아들 돈 제주면 된단 말이야. 북한 군인들한테 뇌물조로 돈을 주고 밤에 그냥 넘어온다 이렇게 말. 그래. 넘어올 때 그 빙두 마약을 얼마나 가지고 넘어옵니까? 그래서 한 100g. 100g. 그래. 그래서 한 200g. 또 한국 가면 또 뭐 값이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몸 하나도 있지. 우리 가족 하나도 있지. 북한 주민들이 직접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마약을 가지고 나온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것이 단지 두만강 일대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북한 국경지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산 마약은 강력한 각성 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국경을 넘는 순간 보통 5배나 높은 금액으로 거래됩니다. 북한 주민들이 마약 판매에 뛰어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으로 넘겨진 북한산 마약은 연길 등의 주요 거점 도시로 모입니다. 그리고 마약 밀수업자들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경 밖으로 흘러나오는 북한산 마약은 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우리는 북한 마약의 실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저기 그대로 지금 사람들이 돈벌이를 위해 마약을 밀매했다는 북한 주민들. 그런데 우리는 뜻밖의 사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국경 지역의 북한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약을 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 출신의 탈북자 정광일 씨는 마약을 처음 접했던 당시의 기억을 우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90년대에는 얼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석방돼서 나오니까 해령에 오니까 해령 사람들이 집집에 모여 앉아서 뭔가 빨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나도 보고 한번 해보라 그러더라고. 나도 뭐 모르고 한번 해봤어요. 북한 주민이 필로폰을 흡입하는 장면입니다. 두 사람이 방 안에서 마약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경우 주사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필로폰을 마약이 아니라 몸에 좋은 약으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배가 아파서도 그거 한 모금 하면 낫다. 뭐 두통이 심해도 한 모금 낫다. 그러니까 그 애들한테도 뭐 노인 애들도 그걸 뭐 다리가 아프고 뭐 노인 애들은 당연히 뭐 무릎 관절이 아프고 그러니까 한 모금 하고 그러더라니까. 완전히 뭐 만병통치약으로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본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감기 걸리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마약, 얼음이더군요. 그러니까 그때는 얼음을 한 코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 보통 유행어였습니다. 한 코라는 게 어떤? 감기가 걸리게 되면 우리가 가장 심하게 머리 두통하고 코가 막히잖아요. 근데 그 얼음 한 코를 딱 하게 되면 코가 일단 뻥 뚫려요. 우리가 박하를 여기다 탁 발라서 코가 시원하게 뚫리는 것처럼 그런 약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걸 그들은 생각하지 이것이 마약이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이 만병통치약은 때로 약의 의미를 넘어 또 다른 용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결혼식 집에 가는데 원래 부조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부조를 뭘로 가져가는가 하면 제일 반가워하는가 하면 이 마약을 가져가면 한 알, 두 알 이렇게 하는데 한 알이 한 10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한 알 가져가면 너무 반가워가지고 어서 오시라고 그러고 두 알 가져오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현금처럼 금처럼 거래되고 있고요. 마약이 현금처럼 쓰인다는 충격적 증언. 도대체 북한에서는 마약을 얼마나 많이 생산하길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을까? 영국의 한 유명 블로거가 북한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북한으로 서핑 관광을 떠났습니다.
서핑은 최근 북한에서 신종 외화벌이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 상품입니다. 산책 도중 무언가와 마주친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합니다. No way. Is it real? Guys, is this what I think it is? I mean, Sure looks like it. right, that. It's legal here. 북한 호텔 식당에서 열린 생일 파티. 친구가 장난스럽게 꺾어온 대마를 선물로 건넵니다. 지난 2008년엔 북한 지역에 엄청난 규모의 양귀비 농장이 한 민간 단체를 통해 최초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곳이 군대 관할 지역이라며 북한군의 백도라지 사업, 즉 마약 재배 사업이 실재한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인민군 한 개의 사단을 집어넣어 가지고 뭐냐면 이제 아편 농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 가면 이제 그 아편이 정말로 그 뭐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위성에서 딱 내려보니까 소련 군사위성, 미국 위성 보니까 이게 아편꽃이 확 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련이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좀 추궁했나 봐요. 아, 이게 우리가 함부로 할 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걸 2년 후에 폐지합니다. 생산량이 한정된 천연 마약 대신 북한은 합성 마약으로 눈을 돌립니다. 화학공업의 중심지 함흥의 한 제약 공장. 이곳에서 화학기술자들이 정밀한 공정을 거쳐 전문적으로 필로폰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그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제약학과 교수가 함흥 제약공장에서 비밀리에 화학적 성분을 가지고 얼음이라고 하는 암페타민을 생산했다. 이게 바로 결정체의 빙두, 즉 암페타민이 된다라고 하는 걸 추적 연구한 거죠. 그리고 생산을 했어요. 약 6개월 전에 탈북한 보위사령부 출신의 박 씨는 2014년 5월 이 제약 공장을 직접 방문했다고 합니다. 함흥 제약 공장인데 오직장이라고 하게 되면 지하 2층에 있는 거예요. 지하 2층에 있는 건데 들어가 보게 되면 이렇게 약을 생산하는 공정이거든요. 모든 게 다 유리판이에요. 유리판이고 화학 설비들이고. 체계적인 공정을 통해 필로폰과 헤로인 등 각종 합성 마약이 제조되고 있었다는 것. 빙도 만드는 거는 오직장에서 만들고 헤로인 만드는 거는 뭐 2, 3직장에서 그걸 합의적으로 해갖고 공정이 되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엉뚱 유리 시스템은 유리 설비예요. 진짜 뭐 마약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데 북한에서 만들어진 마약은 어디에 쓰이는 걸까? 탈북자 강 씨는 함흥의 제약 공장에서 만들어진 마약들이 매달 정기적으로 어디론가 보내졌다고 말합니다. 마약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딱 각으로 포장돼가지고 중앙에서 차가 딱 온대요. 벤츠 여기 딱 와가지고 딱 싣고 가는데 그 싣고 갈 때는 완전히 그냥 딱 봉쇄돼가지고 무장 모스 딱 서가지고 딱 기대가지고 딱 하는데. 북한 당국이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마약을 제조해 해외로 유통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약 거래 방식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잠수함을 움직여요. 그 함흥에서 나가는 건 2달에 한 번씩 출항합니다. 한 번에 빠지는 수량이 100kg에서 프랑스 쪽하고 인도네시아 쪽이에요. 그래서 제일 인기가 많은 건 인도네시아예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고위층까지 마약에 중독되고 있습니다. 장성택은 사상적으로 병들고 극도로 안일 헬겐데로부터 마약을 쓰고 도박장까지 찾아다니었다. 지난해 김정은 앞에서 조는 모습이 포착된 현영철 전 인민무력부장의 경우에도 마약 때문에 숙청됐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현영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인민무력부장, 현영철 씨도 죽은 이유가 마약 때문에 죽었어요, 이 사람도. 올해 미 국무부는 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산 마약의 실태를 전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북한의 필로폰 생산과 소비는 급증했고 북한산 마약이 국경을 넘어 주변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갈수록 국제사회의 시선은 따가워졌습니다. 특히 북한산 마약의 주된 판로였던 중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북한 내부에서는 심상치 않은 기류가 생겼다고 합니다. 국제사회의 어떤 견제와 압력을 그러니까 신경을 쓰는 바람에 국가가 주도해서 더 이상 마약 사업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전 세계로의 수출이 쉽지 않은 상황. 결국 공장은 생산량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자 제조 전문가들은 생계를 위해 집에서 마약을 생산하고 유통하기 시작합니다. 주민들이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이유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자기의 가정집에서 마약을 화학적인 그런 실험 도구들을 갖춰놓고 직접 생산하는, 가정집에서 직접 생산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당초 국가의 외화벌이 차원에서 생산됐던 북한산 마약은 전 세계의 통제가 강화되자 민간을 통해 국경으로 빠져나왔고 결국 일부 조선족과 탈북자들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된 겁니다. 생산은 북한이 하고 가운데 다리 교량 역할은 중국 사람이 하고 남쪽까지 또 남한을까지 가져오는 거는 또 뭐 중국 조선족 내지는 탈북자들이 하고 그랬죠. 북한의 마약 관리법을 보면 국가는 사업의 일환으로 마약을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마약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마약을 제조했지만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에 마약 밀매가 어려워지자 마약은 곧 북한 주민들 사이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한 전역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마약이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북한의 실상입니다. 중요한 점은 일부 조선족과 탈북자들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북한산 마약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국경 너머 그들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국내로 북한산 마약을 운반하는 사람들 가운데 탈북자가 많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마약 범죄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다 보니 일부 탈북자들은 쉽게 마약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2006년에 탈북한 이 씨. 마약 중독을 애착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 심각성을 몰랐다는 그는 처음엔 이것이 범죄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가격이 맞지 않은 흥정을 하는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이런 대책, 교육도 하고 막 이렇게 엄중한 법이 처벌이 따를 수가 있다는 걸 또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잘 안 돼 있고. 순수 자국 내 유통 경제적인 어려움도 마약 범죄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걸 몰래 가방이나 아니면 처음에 한국에 와서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좀 정착이 좀 어려웠으니까 뭐 노가다도 하고 뭐 어디 서빙도 해보고 뭐 하며 다녔는데 현혹이 되는 거예요. 난 어차피 밑돈 장사도 할 돈도 없고 이래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1억을 주면 가서 내 그것만 가지고 오면 50억을 해준다는데 거기까지만 가지고 와라. 그게 거의 돈이 한 50배를 벌 수가 있다. 그게 되게 혹하는 거예요. 올해 수감된 탈북 범죄자 셋 중 한 명은 마약 범죄에 연루돼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는 마약 중독을 치료하는 한 병원에서 한 달째 치료 중인 20대 조선족 청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온라인 구매를 통해 맨 처음 마약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후회가 밀려온다고 합니다. 소리라면 어떤 소리가? 저도 모르겠어요. 장난한 사람이 소리 막 어디 사인 집안인데 누구도 없는데 그는 환각 상태에서 음독 자살까지 시도했습니다. 이들이 마약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착 시스템이 절실해 보입니다. 말도 그게 잘 안 통하고 황무하고 막 너무 힘들고 그래갖고 한번 딱 접한 건데 다시는 그런데 접하기 싫습니다. 진짜 무섭고 마약이 이렇게 무서운 걸 좀 몰랐으면서.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나 조선족들은 이제
대한민국의 엄연한 일원입니다. 그분들 탓도 있습니다. 분명히. 본인이 조심하고 본인이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온전히 그 사람 몫의 탓으로 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 하는 것도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우리 문제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틈엔가 마약 청정국의 지위가 위태로워진 대한민국. 그 근저엔 북한산 마약이 있었습니다. 유입 경로를 차단하고 일부 탈북자와 조선족들이 마약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구멍 뚫린 국경을 넘어 북한산 마약은 어느새 우리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아직 국내에서는 마약 사범을 검거해 처벌하기만 할 뿐 북한산 마약이 어디로 어떻게 유입돼 유통되는지 또 그 양은 얼마나 되는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마약을 한 번이라도 유통하거나 경험해본 조선족이나 탈북자들은 낯선 땅에서 정착에 실패하거나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면 유혹의 손길을 쉽게 뿌리칠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들이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닌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자 이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를 고민할 때 북한산 마약을 뿌리 뽑을 해법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산 마약은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